여러분, 혹시 매일 먹는 깻잎과 가지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식재료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깻잎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채소로 섭취하는 특별한 식재료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주로 약용으로만 사용되는데요. 그만큼 강력한 양리 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깻잎의 3대 건강 효능. 첫 번째, 뼈 건강 강화 효과. 깻잎이 우유보다 칼슘이 2배나 많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깻잎 100g에는 24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같은 양의 우유보다 2배 많고 시금치보다는 무려 7배나 많은 양입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깻잎의 칼슘은 체내 흡수율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깻잎에 함유된 비타민 K가 칼슘의 뼈 침착을 도와주기 때문에 단순히 칼슘 함량이 높은 것을 넘어서 실제 뼈 건강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경우 30대의 골밀도가 최고치에 도달한 후 50대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골다공증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데요. 하루 5장 정도의 깻잎을 꾸준히 섭취하면 이러한 골 손실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치매 예방 효과. 깻잎에는 로즈마린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로즈마리 허브에서 발견되는 것과 동일한 화합물인데요. 뇌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2020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로즈마린산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분해를 억제합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과 학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인데요.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는 이 물질이 현저히 감소되어 있습니다. 또한 깻잎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뇌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은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30% 이상 느렸다고 보고했습니다. 세 번째, 강력한 항암 효과. 깻잎에 함유된 피톨이라는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2018년 연구에서는 피톨이 암세포의 자가사멸을 유도하면서도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깻잎의 플라보노이드와 페놀산 성분입니다.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데요. 깻잎의 항산화 성분들이 이러한 발암물질을 중화시켜줍니다. 실제로 국립암센터 연구에서 고기와 함께 깻잎을 섭취한 그룹은 발암물질의 체내 흡수율이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깻잎과 최악의 조합 3가지. 첫 번째, 깻잎 장아찌의 위험성.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깻잎 장아찌, 하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깻잎 장아찌 100g에는 평균 1800mg의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인 2000mg에 거의 육박하는 양입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고나트륨 식단을 지속할 경우 고혈압 발생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하며 뇌졸중 위험은 2.4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나트륨 배설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판 장아찌에는 보존을 위해 소르빈산 칼륨이나 안식향산 나트륨 같은 방부제가 첨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는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방부제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화학 첨가물의 장기 섭취는 간 기능 저하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깻잎 장아찌를 드시고 싶다면 직접 담그되 소금과 설탕의 양을 최소화하고 일주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 잔류농약 문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근 3년간 조사 결과 깻잎은 상추, 시금치와 함께 잔류농약 검출률이 가장 높은 채소 중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샘플에서는 기준치의 100배 이상 초과된 농약이 검출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깻잎에서 주로 검출되는 농약은 살충제 성분인 클로르피리포스와 살균제인 프로사이미돈입니다.
이들 물질은 신경계 독성이 있으며 장기 노출 시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실험 결과 깻잎을 흐르는 물에 30초만 씻으면 농약의 약 30%만 제거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세척 방법을 사용하면 90% 이상 제거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깻잎을 찬물에 5분간 담가둡니다. 이때 물의 삼투압 작용으로 깻잎 표면의 농약 성분이 물로 녹아나옵니다. 그 다음 깻잎을 한 장씩 펼쳐서 양면, 특히 잔털이 많은 뒷면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문지르며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헹궈줍니다.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의 실험에서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세 번째, 신장 질환자의 주의사항. 깻잎은 칼륨이 매우 풍부한 채소입니다. 100g당 약 500mg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바나나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칼륨은 정상적인 신장 기능을 가진 사람에게는 혈압 조절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한신장학회의 2020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3단계 이상 환자는 하루 칼륨 섭취를 2000m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신장은 체내 칼륨 농도를 조절하는 주요 기관인데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이 체외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에 축적됩니다. 고칼륨 혈증은 초기에는 근육 약화나 피로감 정도의 증상만 나타나지만 심해지면 부정맥을 유발하여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신장내과의 보고에 따르면 혈중 칼륨 농도가 6mmol 이상으로 상승하면 응급치료가 필요한 위험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만성 콩팥병 환자, 투석 환자 또는 칼륨 보존성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깻잎 섭취를 제한하거나 의료진과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깻잎과 최고의 조합 3가지. 첫 번째, 돼지고기와의 환상궁합. 돼지고기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돼지고기의 불포화 지방산은 에너지 생성에 효율적이며 비타민 B1도 풍부하여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리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돼지고기를 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구우면 벤조피렌,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같은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국립암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회 이상 구운 고기를 섭취하는 사람은 대장암 발생 위험이 20%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깻잎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깻잎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클로로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발암물질의 독성을 중화시킵니다. 가톨릭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2019년 연구에서는 구운 고기와 함께 깻잎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체내 발암물질 대사물 농도가 45% 낮았습니다. 또한 깻잎의 식이섬유는 고기의 포화지방 흡수를 억제하고 깻잎의 페릴 알데히드 성분은 돼지고기의 누린내를 없애주어 풍미도 향상시킵니다. 두 번째, 두부와의 완벽한 조화. 두부는 콩으로 만든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식품입니다. 두부 100g에는 약 8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이는 소화 흡수율이 95%에 달해 육류보다 소화가 잘 됩니다. 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부의 연구에 따르면 두부의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하루 50g 이상의 두부를 섭취한 갱년기 여성들은 안면홍조와 불면증 같은 증상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두부의 펩타이드 성분은 혈압 강화 효과가 있으며 리놀레산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하지만 두부에는 항산화 성분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여기에 깻잎을 더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깻잎의 피톨과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며 두부의 이소플라본과 결합하여 암 예방 효과가 배가 됩니다. 국립암센터의 2021년 연구에서는 두부와 깻잎을 함께 섭취하는 식습관이 유방암 발생 위험을 35%까지 낮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깻잎 두부 무침이나 깻잎 두부 조림 형태로 섭취하면 두부의 담백함과 깻잎의 향긋함이 어우러져 맛도 좋고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세 번째, 가지와의 건강 시너지. 가지는 수분 함량이 90% 이상으로 칼로리가 매우 낮으면서도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입니다. 가지의 보라색을 내는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블루베리나 아사이베리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가지의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혈관 확장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200g의 가지를 8주간 섭취한 그룹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8mmHg, 이완기 혈압이 5mmHg 감소했습니다. 가지의 클로로겐산은 포도당 흡수를 늦춰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며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하지만 가지는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깻잎은 가지의 부족한 영양소를 완벽하게 보완해줍니다. 깻잎의 비타민 A는 시력 보호와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이며 철분과 칼슘은 빈혈 예방과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깻잎가지 볶음으로 조리하면 깻잎의 지용성 비타민이 가지의 수분과 함께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가지의 3대 건강 효능. 첫 번째, 면역력 강화 효과. 우리 몸에서는 매일 약 3,000에서 5,000개의 암세포가 생성됩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면역 체계가 이들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은 50대부터 급격히 저하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면역학교실의 연구에 따르면 60대의 면역세포 활성도는 20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T세포와 NK세포 같은 핵심 면역세포의 생산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가지의 안토시아닌과 클로로겐산은 면역세포의 활성을 높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2019년 연구에서는 가지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의 NK세포 활성도가 40% 증가했으며 염증성 사이토카인 수치는 30% 감소했습니다. 또한 가지의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합니다. 최근 연구들은 장내 미생물이 면역 체계의 70%를 담당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가지를 꾸준히 섭취하면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더 세균이 증가하여 전반적인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두 번째, 변비와 대장암 예방. 가지에는 100g당 약 3g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불용성 식이섬유로 물을 흡수하여 변의 부피를 늘리고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식이섬유 섭취량이 25g 이상인 사람은 10g 미만인 사람에 비해 대장암 발생 위험이 40% 낮았습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발암물질의 체류 시간을 단축시키고 장내 유익균이 식이섬유를 발효하면서 생성되는 단쇄지방산은 대장세포의 에너지원이 되어 암 예방 효과를 높입니다. 특히 가지의 불용성 식이섬유는 변비 해소에 탁월합니다. 국립암센터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한국인의 30%가 만성 변비를 겪고 있으며 이는 대장암 위험을 2배 이상 증가시킵니다. 하루 가지 1개 정도를 꾸준히 섭취하면 장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당뇨병 예방과 관리. 대한당뇨병학회의 2022년 발표에 따르면 국내 당뇨병 환자는 600만 명을 넘어섰으며 당뇨병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1,500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20대 젊은 층의 당뇨병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지는 혈당 지수가 15로 매우 낮은 식품입니다. 가지의 클로로겐산 성분은 소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억제하고 간에서 포도당 신생합성을 감소시켜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의 2021년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12주간 매일 200g의 가지를 섭취하게 한 결과 공복 혈당이 평균 15mg/dL 감소했고 당화혈색소는 0.5%포인트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가지의 높은 식이섬유 함량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예방하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 환자의 식단에서 가지는 표고버섯, 브로콜리, 호박과 함께 가장 권장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가지와 최악의 조합 2가지. 첫 번째, 건강을 해치는 식용유. 많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콩기름, 카놀라유, 포도씨유는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콩기름의 가장 큰 문제는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입니다.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이 15대 1을 넘어가면 체내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불균형은 심혈관 질환, 관절염, 심지어 우울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조 과정입니다. 시중의 저렴한 식용유 대부분은 핵산 같은 유기용매로 기름을 추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온 처리와 화학 정제를 거치면서 본래 콩에 있던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은 거의 사라지고 트랜스 지방이 생성됩니다. 카놀라유는 산화 안정성이 매우 낮아 쉽게 산패됩니다. 템플대학교의 2017년 연구에서는 카놀라유를 장기 섭취한 쥐의 뇌에서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포도씨유는 발연점이 높아 튀김용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고온에서 가열하면 오메가6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알데히드 같은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는 DNA 손상을 일으켜 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또는 현미유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중불 이하의 요리에, 고온 조리에는 현미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섭씨 49도 이하 냉압착 방식으로 제조된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가지 튀김에 숨겨진 위험. 가지는 스펀지와 같은 다공성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름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튀김 과정에서 가지는 자신의 무게의 30%에 해당하는 기름을 흡수합니다. 만약 건강에 해로운 식용유로 가지를 튀긴다면 산화된 오메가6 지방산과 트랜스 지방을 대량으로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분석 결과 시중 식당의 가지튀김 100g에는 평균 20g의 기름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 중 트랜스 지방이 0.5g 이상 검출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트랜스 지방 섭취를 총 열량의 1% 미만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데 이는 약 2g에 해당합니다. 가지튀김 하나만으로도 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온 튀김 과정에서 가지의 안토시아닌과 클로로겐산 같은 유익한 성분들은 대부분 파괴됩니다. 가지를 건강하게 즐기려면 찌거나 구워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을 살짝 발라 오븐에 구우면 가지의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가지와 최고의 조합 두 가지. 첫 번째, 들기름과의 황금 조합.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60% 이상 함유된 최고의 식용유입니다. 오메가3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인데요. 심혈관 건강과 뇌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국영양학회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들기름의 알파리놀렌산은 체내에서 EPA와 DHA로 전환되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며 혈전 형성을 억제합니다. 실제로 들기름을 하루 한 스푼씩 3개월간 섭취한 그룹은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15% 감소했습니다. 들기름의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막을 보호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또한 들기름의 리그난 성분은 항염증 효과가 있어 만성 염증성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지를 중불에서 부드럽게 볶은 후 들기름 한 스푼을 뿌려 먹으면 가지의 식이섬유와 들기름의 오메가3가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장내에 축적된 노폐물과 독소가 효과적으로 배출되며 장점막이 건강해져 대장암 예방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단, 들기름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냉압착 방식으로 제조된 제품을 골라야 합니다. 고온에서 볶아 짜낸 들기름은 오메가3가 산화되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섭씨 49도 이하에서 착유한 생들기름은 오메가3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으며 산패의 위험도 낮습니다. 두 번째, 마늘과의 완벽한 만남. 마늘은 5000년 전부터 약재로 사용되어 온 식품입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마늘을 으깨거나 썰 때 알리인과 알리나아제 효소가 반응하여 생성되는 황화합물입니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며 면역세포의 활성을 60% 이상 증가시킵니다. 특히 NK세포와 대식세포의 암세포 공격 능력을 향상시켜 천연 항암제로 불립니다. 마늘의 또 다른 중요한 효능은 중금속 해독입니다. 현대인은 미세먼지, 가공식품, 오염된 물을 통해 납, 카드뮴, 수은 같은 중금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됩니다. 이들 중금속은 체내에 축적되어 신경계 손상, 신장 기능 저하, 심지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늘의 황화합물은 중금속과 결합하여 체외 배출을 촉진합니다. 이란 의과대학의 2012년 연구에서는 자동차 배터리 공장 근로자들에게 마늘 추출물을 40일간 투여한 결과 혈중 납 농도가 평균 19% 감소했으며
두통과 피로 같은 중독 증상도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가지와 마늘을 함께 볶으면 상승 효과가 발생합니다. 가지의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작용을, 마늘의 알리신은 해독 작용을 담당하여 체내 독소와 활성산소를 동시에 제거합니다. 또한 마늘의 매운맛 성분이 가지의 담백한 맛과 어우러져 풍미가 향상됩니다. 조리할 때 주의할 점은 마늘을 너무 오래 가열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리신은 열에 약해서 오래 가열하면 파괴됩니다. 가지를 먼저 볶다가 마지막 2-3분 전에 마늘을 넣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깻잎과 가지의 놀라운 건강 효능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식재료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강력한 건강 효과를 가진 슈퍼푸드입니다. 깻잎 섭취 가이드. 하루 5장 정도가 적정량입니다. 반드시 깨끗이 씻어 드세요. 물에 5분 담그기 후 흐르는 물에 30초 씻기. 돼지고기, 두부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신장 질환자는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장아찌보다는 생채로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가지 섭취 가이드. 하루 1개, 약 200g이 적정량입니다. 튀김보다는 찌거나 구워서 드세요. 들기름이나 마늘과 함께 조리하면 최고입니다. 냉압착 들기름을 사용하세요. 건강한 식용유, 올리브 오일, 현미유로 조리하세요.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이 면역력 강화의 3대 요소입니다. 깻잎과 가지를 포함한 다양한 채소를 매일 섭취하고 가공식품과 고열량 음식은 줄이며 하루 30분 이상 가볍게 땀 흘리는 운동을 실천하세요. 건강한 장을 만들기 위해 발효식품, 김치, 된장, 요구르트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전체 면역력의 70%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깻잎과 가지를 현명하게 섭취하여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늘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